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진 검색하다 보면 딱 이 사진이 필요한데 라고 찾아보면 저화질인 경우가 있으시죠? 얼마 전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얼마나 고화질이냐면요, 이런 저화질 사진을 이렇게 누가 봐도 뚜렷하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죠? 맞습니다.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인데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이 사건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김학의냐고요? 구속되지 않았냐고요? 몇 년이 지나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뻔한 사건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입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어요. 원래는 공안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후보였는데 심사에 탈락했다고 하죠. 그런데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에 돌아 파문을 일으켜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이 대기업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 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희대의 특수강간 사건이죠.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요, 장차 모델 일이나 의류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건설업자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체험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 촬영했다는 게 드러났죠. 안타깝게도 그중 피해자 한 명은 자살까지 하고 말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M번방 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동영상 속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왜? 김학의가 검찰 출신의 박근혜, 최순실 라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2015년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작동된 거죠. 이 엄청난 성접대 사건이 이렇게 무마되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2018년 4월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재수사를 하게 돼요. 수사 결과 김학의임이 분명한 고화질 영상이 있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드러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또한 그 별장에 출입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자, 그럼 김학의는 잡혔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첩보 영화가 시작됩니다. 목도리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김학의인 척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태국으로 튀려던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실패하게 됩니다.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진짜 뉴스에 이렇게 얼굴 막 다 가리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김학의는 태국에 사는 친척집에 가려고 했던 거라고 변명을 하죠. 수사받는 사람이 친척집에 갑자기 왜 방문하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연루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고위직 관료 10여 명과 당시 법무부 장관 누구였죠? 바로 황교안이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결국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쏙 빠지고 뇌물수수로 김학의와 윤중천만 구속됩니다. 분통 터지시죠?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19년 3월 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요. 당시 담당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출금 요청서에는 과거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사건 번호가 근거로 기재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대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받지 않아서 해외 도주하려는 김학의를 급하게 잡기 위해 문서를 적법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규영 검사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학의 같이 중범죄자가 해외 도주를 버젓이 변장까지 해서 튀는 걸 막겠다는데 대검에서 왜 승인을 안 해줬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두 눈 뜨고 도망가게 냅둬요? 범죄자를 잡겠다는 건가요? 말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100번을 양보해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김학의는요? 김학의 사건은 왜 무혐의가 됐는지, 그 과정에선 누가 개입했는지 왜 수사를 안 하죠? 그때 사건에 덮었던 검찰은 왜 처벌받지 못하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석열과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21일에 법무부를 압수수색합니다. 갑자기 왜 법무부냐고요? 이 사건을 이용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을 보복하는 거라는 거 딱 감이 오시죠? 지난 일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정경심 교수 사건은 총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몇 달 동안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사문서 위조, 달랑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김학의는 압수수색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출국금지 서류에 허위 수사번호를 기재했다고 법무부 전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세월호 수사 외압, 유가족 사찰건은 단 한 번도 압수수색받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손에 꼽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네요. 적폐 검찰이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참에 자기 징계 먹인 법무부를 탈탈 털어서 보복하려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과 적폐 검찰 세력 이대로 놔둬야 할까요? 아무래도 또다시 검찰청 앞에 모여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이번 주 금요일 5시 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화상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